네, 이제 2부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아난티.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500원에 15%요. 9,500원에 15%요. 네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 네. 이 종목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이하진 매니저님. 네, 이화진 과장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지금 뭐 아난티도 마찬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다수의 지금 이제 대북주 관련주 대표적이죠, 아난티가.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뭐 10월, 뭐 9월쯤에 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 뭐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내년쯤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게 최근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였단 말이죠. 네. 사실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뭐 펀더멘탈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실적이야 뭐 아난티는 뭐 저 아난티 저기 기장이나 저 부산 쪽이나 저 가평이나 여러 이제 PF 매출이나 이제 여기에 대한 뭐 그 관광객들에 대한 숙박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나오냐 이게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주가 올라오는 거는 그런 펀더멘탈이 아니라 그런 대북 관련된 트럼프에 대한 이제 그 만남 이슈가 저희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멘텀이 이제 9월이냐 10월이냐 그 얘기가 일단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어느 정도 8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한 10월, 9월까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9월까지는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효성중공업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5만 3천 원에 2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일주일 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앞으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정태근 이사님. 네, 정태근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통화하셨는데. 그땐 다른 종목이었나요? 네. 그건 잘 해결되셨고요? 그거요? 그냥 안 돼가지고 매도했어요. 그래요. 이거 효성중공업이 말씀하세요. 오늘 좀 빠졌는데 어떻게 될까? 지금 사실 효성중공업은 100만 원을 봐야 되는데 사실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변압기 형제들이 있잖아요. 현대엘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LS엘렉트릭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효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종목은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효성중공업도 일단은 매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청자님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전력설비 쪽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그렇고 실적도 좋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좋은 것과 별개로 시장이 지금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아마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자 지금 차트 보시잖아요, 그죠? 네. 차트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효성중공업이 어쨌든 자 4월 28일부터 5일선을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을 이탈을 안 종가상 어쨌든 이탈을 안 하게 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이때는 단순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계속 매일매일 종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종가를. 근데 종가를 확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일렉트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5일선 타고 계속 가다가 5일선이 이탈하니까 약간 변동 그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죠. 요게. 네. 그리고 LS일렉트릭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거든요. LS일렉트릭도 5일선 타고 가면서 쭉 잘 가다가 5일선 이탈하게 되니까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장님 요것만 외우세요. 내가 요 종목이 어쨌든 5일선을 지키면은 가져가고 5일선을 안 지켜주게 되면은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지금 효성중공업의 위치상은 그렇게 좀 대응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매도해야 되겠네요. 5일선만 안 지키면은. 네. 아시겠죠? 그래서 5일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번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매도해야 되겠죠? 5일선 이탈하면. 예. 저 초보자라 잘 몰라요. 그러면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켜보시다가 네. 91만 원을 못 지키면은 그때는 매도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91만 원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산일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8만 원. 8만 원의 20%,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네. 네,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자꾸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네.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느냐, 10만 원까지 보고 가도 될 건지 자꾸 변동이 심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네. 어디까지 홀딩을 해봐야 될지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정태근 이사님. 네, 정태근 이사님께 산일전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수 잘하셨고 지금 수익권이고 혹시 매도를 언제 할까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네, 되나요? 지금 변동이 심해가지고 네네. 증권사에서는 10만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네. 또 불안해가지고 한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는지 궁금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있잖아요. 제가 앞에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조금 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종목 AS 할 때 제 종목 AS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책 수혜 올해 하반기는 어쨌든 정책 수혜주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변압기도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거든요. 소형이 있는데 대형 변압기 쪽은 흐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셨듯이 그런 흐름인데 지금 산일전기라든지 그리고 일진전기라든지는 소형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전력설비 내에서도 달리 봐야 돼요.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흐름이 괜찮아요.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 수혜를 믿고 일단 목표가 10만 원까지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요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일단 저는 10만 원까지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카드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10만 원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실적이 뭐 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계속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실적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종목에 영향을 준 요인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시청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수주도 있고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사업 진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산일전기라든지 일전기 같은 종목들을 보실 때는 정책 수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소진됐느냐 아니 선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됐느냐 요것 따라 일단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목표가 두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세요. 제가 만약에 종목 갖고 있으면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수익 잘 내고 나오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책수에 관련해서 흐름이 또 괜찮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이구산업이요. 네. 6,330원에 20%인데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장중에는 매수가 근처까지 와줬는데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셨죠? 아니요, 이거 지금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되셨어요? 네. 저는 오늘 그 관세 그 이슈 때문에 굴이 따라잡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건 이거 아니에요? 한 2년 한 2년이요? 1년 넘었나? 그런 것 같은데 2년인가? 작년에는 고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올라오면서 사실 이구 산업이 주가가 굉장히 한번 또 좋았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풍산이랑 이제 이구 산업이 올라온 이유가 이제 구리 관세 이제 그 50% 부과한다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죠. 네.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게 테마성을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 관세 매기게 되면은 이미 선제적으로 이제 그 재고 물량들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런 공급에 따른 수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구 산업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뭐 오늘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한 20몇 %까지 올라갔을걸요. 갔다가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3월 말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물량들이 아마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물량이 조금 중간쯤에 종가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구 산업도 마찬가지고 풍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구리 가격 자체가 지금 당장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구 산업도 마찬가지고 물론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1분기 기준으로 한 2배 가량 뭐 성장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주식들은 실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그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구리 가격이 그 관세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아마 조만간 또 다른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구리 관련해서는 또 잠잠해질 거예요. 그때 또 주가가 생각보다 거래되기면 안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또 사실 단기적으로 빠지는 흐름이라서 사실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흥하해운이나 뭐 흥구석유나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 대다수가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오랫동안 이 가격대를 좀 가지고 오셨다라면 아마 일주일 이내에 주가가 또 한번 반등에 나올 텐데 그때 엑시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향후에 더 제가 봤을 때 3,500이든 4,000이든 지수가 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좀 대형주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에 대한 정비가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나 이구 산업이 들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포트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또 올라오면 그냥 손절할까요? 네, 올라오시면은 그 한 이익은 보실 것 같아요. 6,300원이니까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웬만하면은 원금 회복 좀 하시고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워낙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충분히 좀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하게 되면은 얼마에 손절을 할까요? 한 6,000원 위에서 한번 보세요. 6,000원 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랫단을 보지 마시고요. 네, 관세 관련 모멘텀까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도 의견까지 주셨고요.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안녕하세요. 고민이실까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SK이노베이션 네. 11만 7,500원 매수하고 비중 2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며칠 전에 그 장대 양봉 났을 때 네. 나고 나서 그 이튿날 네. 좀 조정할 때 들어갔거든요. 조정 나왔을 때요. 예.
이번 네. 주인가 며칠 전에 그 장대 항목 났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조정 받았길래 네. 그래서 그 종합 그 뭐 에너지 2차 전지뿐이 아니고 종합 에너지 그 기업이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좀 주춤하네요. 그래서 목표가하고 향후 전망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최근 또 조정 때 들어가셨는데 이 목표가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또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마 6월 말쯤이죠. 6월 말쯤에 장대 항목 나왔을 때가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아마 리포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정제 마진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그리고 SK온의 이제 흑자 전환 이슈가 나오면서 차입금에 대한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그 리포트가 아마 강하게 슈팅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어느 정도 충분히 탈피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차입금이 대략 한 20조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있을 건데 물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전기차 캐즘이 계속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고정비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자 비용은 계속 더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는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한 57,000 위안에서 그 63,000 위안까지 크게 좀 반등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중국 전기차 공급과 이슈들이 제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반영되는 게 특히 양극재에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배터리 쪽에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수익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의 2분기 실적은 반영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4분기나 내년 1분기쯤에는 실적의 개선세가 완전하게 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보게 되면 주가는 먼저 선반영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4분기 때부터는 배터리 셀 업체들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겠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지를 하겠죠. 결국에는 전체적인 2차 전지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되는 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9월 30일부터 이제 그 IRA 관련된 이제 세액공제 그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금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끝났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그 아까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좀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LG 엔솔이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고, 일단 SK온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저보고 3, 4분기로 갈수록 일단은 그 수익성이 해소되는 구간에 있다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SK이노베이션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아니요, 일단은 생각보다 지금 저도 오늘 여러 이제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랑 얘기를 해왔을 때 생각보다 옛날과 다르게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시장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른 포트 비중에서 굉장히 그게 없는 게 사실 2차 전지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의지들이 하나둘씩 좀 보이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꾸준히 좀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원자재 가격과 IRA 관련해서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세 유예 소식이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리스크겠죠. 뭐 지금 반도체, 자동차가 겪고 있듯이 의약품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누가 제재 대상이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정책 수요자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통화 괜찮으십니까, 시청자님? 예. 말씀하세요. 네. 그 저희가 전화드려가지고 이제 종목 상담해드리는 코너인데 지금 전화 연결이 되신 거거든요. 저 어제 전화 드렸는데, 말씀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거 방송인가요? 예, 지금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저기 종목은요. 네네.
키네마스터고요. 무슨 종목이요? 키네마스터요. 키네마스터. 아, 키네마스터. 예. 이상하게 자꾸 이게 제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혹시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800원에 20%요. 7,820%요? 예. 아. 한 3년 전에 사고 물도 좀 네. 사고 그랬다가요. 네. 작년 2월쯤에 한번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때 좀 더 AI다 보다 해가지고 더 오르겠지 했다가 납뒀다가 지금까지 울려 있거든요. 네. 아, 참 이게 근데 매도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예. 네네. 좀 안 좋다 싶으면은 뭐 손절이라도 하고 아니면 기다려보든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는 종목이 내용을 떠나서 사실 7,800원에서 2,600원 정도면은 지금 한 3분의 1 토막 정도? 예. 네, 맞죠. 그 정도 되잖아요.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20%다 보니까 매도가 좀 가능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매도도 할 생각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은 시장의 어떤 주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장기간 소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파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차트가 우하향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옆으로 누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서둘러 팔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말 죄송한데 이런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어떻게 또 이제 주가 한 번씩 반응이 나올까가 사실 말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중간중간 그런 어떤 이슈가 됐든지 간에 중간중간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주가가 어쨌든 2,600원대에서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앞전을 보게 되면은 뭐 작년 뭐 날짜를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처럼 아니면은 작년 뭐 3월 달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의 성격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일단은 놔두고 그때 가끔씩 튀어오를 때마다 그때마다 그렇죠. 좀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둘러 팔 정도였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계속 보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이유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폭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략적인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죠. 미리 좀 이렇게 어느 선까지 튈지 이런 거 정도는. 네, 사실 지금 있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부끄럽지만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마이너스 한 40%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 10% 뭐 빠져도 전체 수익률을 봤을 때 그 10%가 나와도 2% 3%밖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큰 반응이 나와도 작은 반응이 나와도 뭐 주가 영향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거 보고 뭐 손실 조금이라도 줄이자 이런 생각으로 요거는 그냥 이제 보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시고 추후에라도 만약에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 약간 뭐 좀 튀어오르거나 할 때 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이 꼭 오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답답하시겠지만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네. 내일도 좀 증권주들이 올라줄까요? 일단은 7월 12일 날 3법 이제 추가 논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경리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궁금하신 종목이나 비중 알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S 비중은 20%고 17만 5,500원인데요. 네. 조금 더 사도 괜찮을까 하고요. 삼성 SDS. 네. 17만 원이요? 17만 5,500원. 최근에 사셨던 것 같네요. 아니요. 지금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19만 원 갔을 때 왜 안 나오셨어요? 그때 반제를 팔고 반제를 남겼어요. 그럴 줄 알고. 물론 이게
처음에 뭐 얘기가 나왔던 게 물론 지금 현 정권의 그 AI 수석 얘기 나왔고 하정우 그 수석이 물론 이제 네이버 랩스에도 있었지만 이분이 예전에 삼성 SDS에서도 이제 연구원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삼성 SDS가 좀 부각을 받아왔었고 물론 향후에 기대감도 좀 굉장히 많았던 이제 종목인 건 맞는데.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뭐 SI 기업으로 부과를 맞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비슷하게 지금 LG CNS랑 그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뭐 그렇다고 보면은 뭐 분명하지 끝나지는 않았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딱 21선 딱 걸려 있는데 지금 또 대부분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다 이런 차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더전이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었지만은 일단 SI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LG CNS 대표도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설계 기업으로 향후에 그 블록체인 플랫폼에 조금 그 기술력들이 더 향후에 더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제가 알기로 삼성 SDS도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동안 몇 달 전까지는 크게 재미를 못 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일단은 6월 3일 딱 우리나라 정권이 새롭게 바뀌고 나서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는 향후에 좀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아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2분기 기대감은 일단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다음 쯤에 기획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그 미국 하원 관련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하원 심의가 통과되게 되면 삼성 SDS나 LG CNS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등이 한번 나올 텐데 만약에 저는 20만 원 이상이면은 조금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더 매수 좀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가격대는 전 괜찮아요. 저도 LG CNS도 지금 가격대는 제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가격이 제가 볼 때는 딱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 이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